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자본가의 투자법. 자본의 논리로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하라. 더 오래, 더 많이 보유하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성세영 지음, 길벗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성세영. 2001년 20살에 창업을 했다가 어린 나이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 그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식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를 했고 마치 스스로 혁신산업에서 창업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시간도 절약되고 자산도 점점 늘었다. 그렇게 투자에 일찍 눈뜨고 2007년 교보증권에 입사해서 현재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다. 주식의 수익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보유 기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평생토록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고 지수 상위에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투자는 성공적이었으며 지금의 주식은 대대손손 증여할 계획이다.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최대한 오래도록 투자를 유지했으면 한다. 자본가의 길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프롤로그. 손실나서 원금 회복만 바라는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가 요즘 너만 주식 투자 안 한다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좋으니 사보라고 합니다. 어플로 증권사를 검색해서 입금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금세 5%의 수익을 얻고 익절합니다. 친구가 이번에는 대박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혹해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다 한다는 올테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망한 것 같습니다. 손실이 30%가 넘으니 말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MACD라는 기술적 지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다 하고 책을 사서 기술적 지표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수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기업도 봐야 한다고 하길래 재무제표도 공부합니다. 이것저것 산 종목은 많은데 이상하게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가치 투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PER과 PBR을 분석해서 여러 개 삽니다.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공부는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친구가 올테크 기업이 수주에 성공했다니까 얼른 올테크 기업을 삽니다. 친구에게 수주가 언제 되느냐고 물어봐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여러 번 물어보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인내심이 바닥나 다시 손절합니다. 이번에는 주식 카페에 가입합니다. 역시 주식은 내부자 정보라며 좋아합니다. 5%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며 몇 번 익절합니다. 그러고 나니 주식 카페에서 유료 정보에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직접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마이너스가 된 주식에 원금을 회복하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합니다. 알고 보니 상투입니다. 주식 카페에 연락해 보지만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도 싫고 역시 한국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젠 영끌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준 주식 정보 덕분에 5% 수익을 얻고 나옵니다. 기분 좋아서 치킨을 사 먹습니다. 요샌 배달비가 2,000원이나 들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배달앱 주식을 사려고 알아보니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길래 잘 몰라서 그냥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를 샀더니 오릅니다. 역시 주식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일 때 샀는데 1,080원이 되어 손해가 났습니다. 세금도 22%나 뗀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니 50%씩 손실이 납니다. 고민합니다. 일단 팔자. 더 떨어진 다음에 사면 주식수를 늘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내가 팔자마자 곧 반등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반등을 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친구가 인버스라는 게 있다고 알려주길래 곧버스를 삽니다. 가격이 올라서 손실이 심해집니다. 그래도 버티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비대면 주식이 오릅니다. 그제야 곧버스를 손절하고 빅테크 주식으로 갈아탑니다. 버블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조정을 받아 손실이 납니다. 결국 이번에도 손절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식과 보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 돈이라고 강조합니다. 가훈을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로 정합니다. 이렇듯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시작하는 주식 투자 전략은 틀렸습니다. 혹여나 배우더라도 매매 기술에 대해서만 배우지 정작 투자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배울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미와 자본가의 대화를 통해 왜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부터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개미와 자본가의 생각 차이를 알아보고 복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20살 이전부터 주식을 매매한 지 20년이 지나서 제 투자 자산을 살펴보니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S&P 500 연금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즉, 투자의 수익은 매매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로 보유할수록 주식 상승과 배당이 복리의 힘으로 나타났죠. 항상 맨 마지막에야 나에게 찾아오는 투자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루라도 먼저 투자해서 하루라도 늦게 팔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나이가 40입니다. 운이 좋게 60세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월급으로 연금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은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세 때 누군가 알려만 주었다면 60세까지 40년은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하루라도 먼저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거나 아예 팔지 말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증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 상승과 배당이 주는 복리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 축하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꼭 창업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활용해 대부분의 가정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배우지 않고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야 다음 세대부터라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대화체로 구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세요. 파트 1. 자본가 시대. 투자해야 생존한다. 자본가의 돈은 밤에도 일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개미는 하루에 8시간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지만
자본가는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차이가 누적되면 복리 효과가 생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자본가란 소유한 자본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주주가 자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소유한 자본을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금을 자본가에게 돌려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개미와 자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미는 혼자 일하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자본으로 투자한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가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 사장 모두가 주주인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가 개미와 자본가 간의 간격을 더욱더 크게 벌려놓습니다. 워런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11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은행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5% 받고 있지만 개미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 이자를 0.5% 받는 데 그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만이 자본가가 될 수 있었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금융공학이 발전해서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고 소액으로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시간은 개미의 시간보다 많고 빠릅니다. 둘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미가 20세이고 자본가는 60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40년 동안 복리로 투자하면 자본가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도 하루빨리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파트 2.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에 투자하라. 미국 시스템에 투자하라.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고 전 세계 돈의 절반이 있는 월스트리트가 존재하며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계속 탄생하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독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가격을 결정하고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33개, 중국이 8개, 스위스가 2개, 프랑스가 2개, 사우디, 대만, 한국, 네덜란드, 일본이 각각 1개씩입니다. 중국의 국가금융기관과 사우디의 국가석유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민간 기업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대만, 한국,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일본에는 자동차, 프랑스에는 명품과 화장품, 스위스에는 식품과 의약품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한두 가지 산업이 다여서 다양한 자산을 담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달리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시스템은 위기가 닥쳐야만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먼저 개발하고 뒤를 이어서 얀센과 시노백이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모험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월스트리트밖에는 없습니다. 화이자는 2021년 1분기 매출만 145억 달러, 1분기 순이익만 4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합니다. 파트 3. 주식 수량이 많아야 수익이 올라간다. 50년 동안 꾸준히 매수할 주식을 사라. 종목을 선택할 때 가격으로 보지 말고 수량으로 보면 선택이 쉽습니다. 개미들은 보통 주식을 한번 산 뒤에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손절합니다. 주식을 가격으로만 보니 계속 매매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50년, 100년 뒤 내 자녀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서 5년 동안 개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에 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주식 투자는 주식 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자체가 아니라 기업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시장에서는 평균 13% 수익이 났는데 나는 6% 수익에 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에서는 평균 10% 손실이 났는데 나는 20% 손실이 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같이 투자한 친구가 20% 수익을 올리면 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변동성 높은 소형 개별주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크게 납니다. 한번 크게 손실이 나면 추가 매수도 어렵고 장기 투자도 어렵습니다. 매년 수익을 잘 내다가도 1년간 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에 실망하면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매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려야 계속 매수할 수 있고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추가 매수와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합니다. 개별 액티브 펀드가 S&P 500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올린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수수료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의 액티브 펀드 수익률은 S&P 500 지수 수익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것도 1에서 2%가 아니라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선택하니까요. 수익률을 올리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서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변동성은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년만 투자해도 90%의 펀드보다 S&P 500 지수 수익률이 높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이렇듯 추가 매수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S&P 500 지수는 50년 후 자녀 세대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므로 향후 50년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합니다. 파트 5. 복리의 힘으로 대대손손 증여하라. 투자가 이렇게 쉽다니. S&P 500을 지금 당장 매수해서 대대손손 증여하세요. 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투자가 이렇게 쉬운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서 투자를 못합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너무 높아서 조정이 오면 매수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매수하면 그 다음에는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 움직인다고, 한 달 내내 움직임이 없다고, 이걸로는 인생 역전 못한다면서 팔아버리죠. 이걸 이겨내면 이제는 경제 위기가 옵니다. S&P 500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 팔고 더 싸지면 그때 다시 사고 싶다고 합니다. 더 싸게 사면 수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가 저점에서 매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융상품 연금펀드를 권합니다. 연금펀드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손실이 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를 잘 보기 어렵거나 이것저것 신경 쓰기 힘든 개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쌓이는 좋은 상품입니다.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단순하지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S&P 500 지수 투자는 쉽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가 꼭 재미있어야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재미로 깊은 산골 옹달샘이 나오는 맹지를 매수하진 않습니다. 다들 우량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도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S&P 500을 매수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은 지루하고 오래 걸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93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S&P 500 지수 수익률은 17,71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90년 동안 검증된 수익률을 낸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합니다.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10년도 검증 안 된 회사에 돈을 맡기고 검증도 안 되는 주식정보 카페 회비를 내고 가입합니다. 마치 건강한 음식은 제일 저렴한 현미와 채소인데 더 건강해지려고 많은 돈을 주고 고기를 사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비싼 고기를 사 먹고 건강이 더 나빠진 뒤에야 현미와 채소를 먹듯이 다단계 회사에 돈을 맡기고 주식정보 카페에 가입해서 손해가 나야만 S&P 500 지수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자가 아닙니다. 주식, 선물 옵션, 비트코인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투자해서 손해가 났다면 S&P 500을 지금 당장 매수해서 대대손손 증여하세요. 파트 7. 지금 당장 투자하라. 주식 투자, 안 하는 편이 더 위험하다. 요즘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암인데 곧 암도 정복되면 기대 수명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로 전망되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는 해법이 연구 중입니다. 그렇기에 주식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금을 100세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세 이후에는 취업도 하기 힘듭니다. 평균 수명 연장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악몽이고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오므로 노후를 준비하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3분의 1도 안 되죠.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도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면 나라에서 대신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둘 수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확률이 큽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연금을 주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오르죠. 따라서 생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 그림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값의 추이입니다. 다른 건 아끼고 살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쌀값도 상승하는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소득보다 쌀값이 더 많이 오른다면
복리의 힘은 쌀값에 힘을 실어주어서 40년 후에는 쌀값이 비싸서 못 사먹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오르는 것보다 내 자산을 더 많이, 더 빨리 올리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습니다. 위 그래프는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4%로 OECD 1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65세 이상 노후 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연금, 예금,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은 0.3%로 매우 적습니다. 연금과 예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경우 자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으로 인해 OECD 노인 자살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0.3%인 주식 투자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만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고 배당으로 현금 흐름도 발생시켜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S&P 500 지수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복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1,000원, 2,000원 아껴서 언제 부자가 될까요? 그냥 써버리자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11세 때부터 투자하면서 부자가 될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항상 지금의 돈이 미래의 복리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탄다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 중고차가 13% 복리로 50년 후에는 45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강제로 절약이 되죠. 그래서 좋은 양복도 못 산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양복이 13% 복리로 50년 후에는 4억 5천만 원이 되니까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은 21% 복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손해가 나겠죠. 우리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니 S&P 500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도 절약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끈기 있게 투자합니다.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에 묻어두고 일터에 돌아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생업에 임하면서 아끼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끈기 있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즐거운 일보다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죠. 투자는 S&P 500 지수에 맡기고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짧은 기간에 투자해서 빨리 은퇴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변동성이 큰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유튜브나 TV에서도 젊은 세대를 유혹하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올라서 버는 것이고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은퇴하려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자산이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나서 회사를 더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내리는데 내 투자 상품만 오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하락기에는 파이어족이 투자 상품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어려울 수 있죠. 샵 욜로, 샵 소확행, 샵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인생을 즐겨라처럼 마케팅 상품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유혹당하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